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지죠?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8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남편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거나 몸을 깨끗이 씻지 않거나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내의 일상생활에서 짜증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집안일을 나눠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돌보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밤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담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가 더 힘들어져요. 아내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신경 쓰지 않거나 자기 인생을 나누지 않는다고 느끼면 아내는 외롭고 실망하게 돼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더욱 지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손주 돌보기, 병간호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져요. 중년이 되면 결혼 생활에 신선함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면서 결혼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마음이 여린 여성들은 남편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요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부부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중년 남성들이 여전히 많아요. 연구에 따르면 35살부터 45살 사이의 여성들은 오히려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래요. 여러분이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완전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에 남편의 욕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함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혼 생활에서 기쁨을 느끼는 대신 피곤하고 불만스러워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해요.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조용히 참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의 균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일곱 번째는 여성들은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은 특히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다른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 왜 다른 남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지? 왜 다른 남편들은 가족 관계를 잘 다루지? 이런 생각은 남편의 관심이 사랑을 시작했을 때와 같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나와요. 돌이켜보면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는데 결혼 후에는 그 배려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때부터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친구나 이웃 남편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내를 잘 대해주는 걸 보고 자기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자책해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쉽게 다툼이 되고 서로 불편해져요. 답답함이 계속 쌓이면 관계에 거리가 생기고 결혼 생활이 숨막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건 비교하면 불만만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 남자와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벽을 바라고 더 많은 걸 기대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이 모든 집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좋은 것만 남들이 보는 거고 불안정함이나 어려움은 아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교만 하면 싫은 감정만 커지고 뜻하지 않게 거리가 생겨요. 중요한 건 현실적이지 않은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결혼 후 남성들의 외모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혼은 처음에 매력을 깎아내는 숫돌 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외모가 변하기 시작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특히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생긴 젊은 남자에서 뚱뚱한 배, 벗겨진 머리, 지저분한 옷차림의 중년 아저씨로 쉽게 변해버려요. 결혼하면 모든 게 안정되고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몸매를 유지하거나 지식을 향상시키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아내 눈에 점점 매력이 없어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결혼 전에는 정말 매력적이었던 만자도 이제는 지저분해지고 매력을 잃어버려요. 겉으로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정당화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게으름이고 자기 관리 부족이에요. 자기 대신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모나 인생관이 떨어져서 아내가 우울해지고 다른 곳에서 매력을 찾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뚱뚱하고 지저분한 태도의 중년 남자 옆에서 매일 밤 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자기 관리를 하고 몸매를 유지하는 건 남성이 아내의 존중과 사랑을 유지하고 관계가 지루하고 따분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8가지 이유였어요. 이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박 여사님의 이야기. 저는 올해 63, 남편은 65이에요. 결혼한 지 40년이 됐고 부부 사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서 그 호감이라는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불편함과 미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제는 하루도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남자의 모습과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남편을 깊이 사랑했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에게 짜증나는 버릇이 있어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60살이 넘으니까 예전처럼 참을성 있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걸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래 불편함이 계속되니까 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우울해져서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매일 약을 먹어야 해요. 저는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했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남기고 그냥 자유로워져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동네와 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될 게 뻔해요. 게다가 제 아이들은 다 직장에서 안정된 지위에 있는데 이혼이 그들의 평판이나 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 저는 자주 앉아서 제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해요. 왜 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깊이 미워하게 됐을까요? 남편을 볼 때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월급을 전부 저한테 줘서 가게 걱정을 안 시켰는데 너무 무례하고 집안일 돕는 법을 몰라요. 아이 돌보기부터 집 관리까지 집안의 큰 일은 전부 저 혼자서 했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의 피로와 책임의 무게 때문에 저는 점점 그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숨이 막혀서 이 결혼 생활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아들과 딸이 잇따라 아이를 가져서 저는 일을 하면서 손주들도 돌봐야 했어요. 아이들이 바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손주 돌보는 걸 맡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매일 바쁜 걸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쳇바퀴 속 햄스터처럼 쉬지 못하고 일했고 요리하고 손주 돌보고 항상 바빴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들 때가 있었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손주를 봐줬으면 좀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아무것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하루는 먹고 자고 TV 보는 것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와 다퉜고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남편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그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알아서 손주 돌보겠다고 했잖아.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동정할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나서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큰 싸움이 날 게 뻔해서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손주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렇게 오랜 고생 끝에 손주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부모 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행을 가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자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게 원인이 돼서 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됐어요. 조금의 자유라는 꿈은 결국 아픈 남편을 돌보는 책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힘든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매일 최소한 3갑은 피워야 속이 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만족한 다음에야 세수하러 갔어요. 남편은 비싼 담배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며 항상 싸고 질 나쁜 담배를 골랐어요. 저는 몇 번이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을 줄이고 조금 질 좋은 담배를 사보는 게 어떠냐고. 충고했지만 남편은 고집이 세서 싼 담배라도 많이 피울 수 있으면 좋아. 양을 줄여서까지 질을 높일 생각은 없어. 라며 듣지 않았어요. 그의 그 고집스러운 성격에 저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워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고 병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 흡연의 영향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려고 하면 남편은 심하게 기침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자려고 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특히 기침이 심하고 오래 계속됐어요. 남편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됐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오는 걸 봤을 때 저는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급히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남편은 오랜 흡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바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는 진찰하면서 남편에게 지금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돼서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이 말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남편의 미래가 점점 더 걱정됐어요. 의사의 경고를 받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가자마자 남편은 또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담배를 전부 숨겨도 남편은 몰래 근처 가게에 가서 사와서는 화장실에 숨어서 피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기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니 무슨 생각이야. 겨우 60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충분히 살았다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는 60살이 넘었으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사는 의미가 없어. 담배를 못 피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화도 나고 걱정도 돼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도 남편의 간접 흡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남편의 흡연 습관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간접 흡연은 본인이 직접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고까지 했어요. 이걸 알고 나서 남편이 이 습관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한 미움이 점점 깊어져 갔어요. 남편과 몇 번이나 다투고 담배를 끊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제 말은 마치 귀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담배를 많이 피워도 적어도 입냄새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오랜 흡연 습관이 쌓인 결과 남편의 입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해져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졌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이도 누렇게 물들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아무리 닦아도 그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아요. 남편이 말을 걸 때마다 그 입냄새가 코를 찔러서 토할 것 같아요.
정말 참을 수 있는 한계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 몇 년 동안 남편은 밤이 되면 큰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 코 고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거실에서 자주 와. 그러면 조금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침실이 넓고 편한데 왜 내가 옮겨야 돼? 라며 거절했어요. 남편이 꺾이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실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는데 혼자 자는 건 못 참아. 라며 제가 이불을 다지고 가려고 하면 항상 팔을 잡아당겨 막았어요. 제가 무리하게 옮기려고 하면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동네까지 소란이 들렸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소동을 피하고 싶어서 저는 마지못해 침실로 돌아와서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돼요. 코 고는 소리와 담배 연기에 시달리는 매일이 이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서 기분만 가라앉아가요. 매일 밤 저는 뒤척이기만 하고 한숨도 못 자고 낮이 돼서야 겨우 잠들 수 있어요.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피로가 쌓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화가 점점 쌓여갔어요. 그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제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가끔 씻는 걸 건너뛰어도 적어도 몸에서 나쁜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매번 남편에게 씻고 머리 감고 이 닦으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그가 겨우 움직여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발도 안 씻고 이도 안 닦고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서 자버려요. 그러면 이불에 그의 냄새가 배어서 다음날 아침에는 빨아야 해요. 저는 그 냄새를 못 참겠어서 매일 이불과 커버를 빨게 돼요. 솔직히 정말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커요.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모이면 다들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다고 불평해요. 서로 공감하면서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돼요. 젊었을 때 저는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날마다 그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서 얼굴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내가 변한 건지 남편이 변한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생활은 무겁고 지쳐서 매일이 끝없는 참음의 연속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김 여사님의 이야기. 남편이 한때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가 정말 싫어요. 제 이야기는 아마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비슷할 거예요. 올해 저는 40살, 이른바 중년 여성이라고 불리는 나이에 도달했고 남편과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함께 해왔어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처럼 보일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저와 남편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다정했고 세심하게 신경 써줬고 저도 그의 생각이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함께 웃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어요. 이 사람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턴가 그는 점점 저한테 차갑게 대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정한 말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말투나 고함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려 해도 그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방해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친밀하고 뜨거웠던 밤의 관계도 이제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열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았어요. 저는 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솔직히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현실이 됐어요.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배신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상처받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했어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저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겉모습의 가족을 위해 계속 참아야 할까?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도저히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딸한테는 부모가 함께 있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딸한테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애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결혼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어요. 남편은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냈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골은 너무 깊어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예전처럼 행동하면서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화도 없고 집에서 서로 무관심한 동거인처럼 지내요. 집안일이나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 정도만 나누는 수준이고 거기에 마음의 교류나 이해는 더 이상 없어요. 딸한테 행복한 가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지금도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지만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혐오감이 치밀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경멸로 바뀌었어요. 때때로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딸한테 불필요한 고통을 줄 뿐이에요. 앞으로 저는 얼마나 더 이 결혼을 견뎌야 할까요? 때로는 이게 제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변한 건 저일까요? 아니면 그일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지금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도저히 그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혼자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여사님의 이야기. 남편은 발전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를 볼 때마다 답답해서 당연히 그가 정말 싫어요. 올해 저는 42이 됐고 남편과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 보내왔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젊음도 체력도 전부 바쳐서 가정을 꾸려왔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 전반을 해내고 요리와 청소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에 마음을 쏟았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니 남편한테서 사랑과 감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생활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는 데 쓰고 가정을 좋게 만들려는 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남편은 조금밖에 돈을 못 벌고 가게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적은 없고 저는 가게를 꾸리는데 항상 머리를 싸매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꼈어요. 남편이 번 적은 돈을 보면 저는 항상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요. 왜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날들이에요. 같은 나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들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여행도 가고 선물도 받아요. 그에 비해 제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 적도 없고 여행에 데려간 적도 없어요. 기념일이나 생일조차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축하하는 정도예요. 우리 집은 10년 넘게 낡은 상태 그대로고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어요. 친구들의 집은 새로 지어지거나 차를 사거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되는데 제 가정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낡은 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두운 미래만 떠올라요. 저는 무력이 강한 게 아니고 남편한테 높은 수입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평범한 남자들처럼 제대로 된 일을 갖고 가정을 생각하고 처자식을 지킬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남편이 어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지키는 그런 당연한 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최소한의 바람조차 그는 이루어주지 못해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자기 현재 상황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는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개선하려는 생각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목표도 없이 그냥 그날그날을 편하게 보내기만 해요. 마치 아무런 가치도 생산성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무력감만 커져요. 저는 정말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하고 후회해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지탱하면 그도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분명 성장해서 가정을 지키는 강한 남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가 변할 일은 절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저는 시간과 희망을 낭비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를 볼 때마다 저는 실망감과 짜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요. 제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있는데 그는 태연하게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제 자신에게 물어요. 왜 이런 남자를 선택했을까? 왜 저는 이 짜증과 절망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마다 제 안의 미움은 조금씩 커져가요. 그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 싫어요. 그가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만족의 태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이 출구 없는 결혼 생활에 저를 가둬버린 저 자신을요. 자, 여기까지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건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부터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무관심해지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잃거나 나쁜 습관이 쌓이면 한때 아름다웠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한계를 넘어서 남는 게 미움과 후회뿐인 상황이 되기 전에 조심해야 해요. 결혼 생활이 짐이 되고 서로가 더 이상 노력하기를 포기했을 때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면 댓글에 1이라고 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